조용하고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였다. 도시의 소음은 한낮의 햇살 아래 숨을 죽인 듯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간간한 새소리만이 집안의 정적을 깨웠다. 민호는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바라보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다. 도무지 흥미를 끌만한 일이 없던 그는 잠시 몸을 일으켜 대충 정리해둔 침실로 눈길을 돌렸다. 어디선가 안에 지연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집도 좀 정리해. 내가 다니지 않을 때는 무슨 창고 같아 보여. 민호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닥달하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지연은 평소처럼 지역의 작은 영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인기 많고 열정적인 강사였던 그녀는 가끔은 바쁜 일정을 핑계 삼아 집안일을 소홀히 하곤 했다. 민호는 생각했다. 그래, 뭐라도 좀 하자.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정리나 하자고. 그렇게 혼잣말하며 그는 침실로 들어가 벽장 정리를 시작했다. 지연의 옷장을 열었을 때 익숙한 향수 냄새가 미묘하게 퍼졌다. 선반 위로 정리된 옷들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깔끔한 그녀의 성격답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민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수선해 보였다. 그는 몇 겹의 옷을 접으며 선반 아래로 손을 뻗었다. 그러던 중 손끝에 뭔가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이상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나무판 같은 것이 어디선가 튀어나와 있었다. 뭐지? 그는 무의식 중에 나지막이 혼잣말을 내뱉었다. 손가락을 더 더듬어 그 부분을 살펴보자 평범한 벽장처럼 보였던 곳에서 이상한 경첩 같은 것이 손에 걸렸다. 민호의 속이 서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레 경첩을 손으로 눌러보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비밀스러운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투명한 비닐이 덮인 상자가 하나 비좁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상자를 꺼내 들었다. 에어컨 소리조차 멈춰버린 듯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었다. 상자를 열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먼저 두 손으로 감싸도 작아 보일 정도로 얇고 가벼운 천 조각들. 피부가 그대로 비칠 듯 노출이 심한 검정색 레이스 속옷들과 분홍색 리본으로 치장된 메이드 코스프레 의상이었다. 그 옆에는 의문의 하이힐과 깨끗하게 접혀있는 니삭스들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몇 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 눈을 몇 번 깜빡였지만 물건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속으로 혼란스러워했다. 당혹감과 불편한 마음이 민호의 가슴 깊숙이 밀려들었다. 그는 지연과 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고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녀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했으며 평소에는 절대 이런 취향의 옷들을 입지 않았다. 민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대체 누가 입으라고 산 거지? 그의 시야에 번쩍 스친 이미지는 딱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연 자신이 이 옷들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이 옷들을 입혀줄 상대가 따로 있다는, 그것도 자신이 아닌 누군가라는 섬뜩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머리는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지연에게 물어보면 될 뿐이야. 오해일 수도 있고 단순히 취향일 수도 있지. 그래, 처음엔 무심코 지나가기로 했지만 결코 마음이 자리를 잡지 않았다. 이 깊숙한 혼란은 급격히 커지며 그의 의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그날 오후부터 그의 내리 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왜 옷장을 숨겼을까? 누구를 위해 이걸 준비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질문은 반쯤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였다.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민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마음을 다잡으며 애써 의심을 털어내려 했지만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불안과 불쾌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고 있었다. 민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베개에 머리를 붙이는 순간 옷장에서 발견했던 그 낯선 물건들의 이미지가 문득문득 떠올라 그의 뇌를 파고들었다. 지연은 평소처럼 평온한 얼굴로 그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강의 준비를 위해 펼쳐놓은 영어 교재와 노트들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익숙하고 평온하게 보였지만 민호의 마음속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눈을 감을수록 더 분명히 떠오르는 의문. 도대체 왜? 그녀가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내가 몰랐던 그녀의 다른 모습이 있는 건가? 일상 속에 느끼지 못했던 작은 의심과 기억의 조각들이 갑자기 이어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언제부터인가 늦게까지 학원에 남아 강의 준비를 한다며 집에 늦게 오곤 했다. 가끔은 친구들을 만나서 온다며 이유를 대기도 했고 자주 어딘가 바빠 보였다. 민호는 한 번도 그녀의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 모습들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아침이 되어도 민호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지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깔끔한 차림으로 학원에 출근할 준비를 마쳤다.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민호를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일이 좀 늦어질 것 같아. 그냥 간단히 해결해. 알겠지? 민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간 뒤 민호는 마침내 결심했다. 확인해보자. 그냥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해질 테고 아니면 진실을 알아야겠지. 지연이 집을 나선 지 20분쯤 뒤 민호는 모자를 눌러쓰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지연이 평소에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보니 그녀는 이미 버스를 타고 떠난 뒤였다. 민호는 택시를 잡아 학원 근처로 향했다. 학원 건물과 주변을 배회하며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려던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가 학원 건물로 들어서지 않고 옆에 좁은 골목길로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재빠르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골목길을 따라 그녀가 멈춰선 곳은 의외로 평범한 작은 카페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던 지연의 앞에 낯선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민호는 눈을 의심했다. 그 남자는 길게 자란 머리에 캐주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마치 어릴 적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고 기쁜 얼굴로 지연에게 미소를 지었다. 지연 역시 민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밝고 생기 넘치는 웃음으로 그를 반겼다. 그녀는 민호 앞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몸짓으로 그를 끌어안았다. 순간 민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호는 멀리서 낯선 남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키는 민호보다 약간 크고 나이는 겨우 26 정도로 보였다. 대학생인가? 민호는 이를 악물며 멈칫했다. 지연이 이런 분위기를 낼 사람이었나? 저 남자와 대체 무슨 관계지? 지연과 그 남자는 카페로 들어가 창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민호는 급히 카페 인근의 다른 가게로 들어가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들의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낯선 남자가 지연의 손을 잡고 웃는 장면이 민호의 눈에 들어왔다. 지연은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와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에 민호의 머릿속은 더 뜨거워졌다. 몇 분 후 민호의 눈은 지연의 옆에 놓여있던 그녀의 가방으로 옮겨졌다. 카페 테이블 아래로 살짝 열려있는 가방의 내부에서 검정색 레이스가 살짝 삐져나온 것을 민호는 놓칠 리 없었다. 저건 옷장에서 봤던 거잖아. 민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오열할 듯한 감정이 밀려들었지만 가까스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아직 몰라.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이건 내가 확인해야 하는 문제야. 민호는 그날 이후 지연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했다. 그녀의 일정, 집을 나서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그녀가 혼자라고 했던 저녁들. 민호는 하루하루 지연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막연한 일정을 하나씩 연결해갔다. 의심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민호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상황을 녹화하고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몇 번의 미행 끝에 민호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지연과 그 남자가 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학원의 교재 준비실로 보이는 곳에 함께 들어갔다. 민호는 문이 살짝 열려있는 틈으로 몰래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그 안에서 지연과 남자는 수업 자료나 교재를 준비하기는커녕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가끔씩 손길이 닿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민호는 이를 악물며 그 장면들을 영상으로 담으며 속으로 외쳤다. 이제 됐다.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 지연. 이튿날 민호는 인터넷에서 준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지연과 만나는 남자가 학원 학생이라는 걸 파악한 뒤 그는 학원 관련 게시판과 소셜미디어를 탐색하며 정보들을 모았다. 준영은 학원에서 지연이 맡고 있던 성인반의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그의 계정을 통해 학교 생활과 여가 활동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민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남은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뿐이다. 그는 더 이상 지연에게 어떤 기대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이제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다. 진실을 폭로하고 이 고통스러운 선택의 끝을 보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다. 미행 중 촬영했던 영상, 사진, 그리고 준영의 SNS 캡처 화면까지. USB를 쥐고 불 꺼진 집안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는 마치 자신의 모든 감정이 USB 안에 녹아 사라지는 듯한 허탈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지연 그리고 준영. 그들에게 그 대가를 알게 해줘야겠어. 몇 주간 이어진 미행과 촬영 끝에 민호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끝냈다. 자신의 삶을 파탄낸 아내 지연과 그녀의 상대 준영에게 단호히 대가를 치르게 할 때였다. 이 과정에서의 감정은 더 이상 슬픔이나 상처가 아니었다. 그를 지배한 것은 조용하고 서늘한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설이는 자신이 아니었다. 지연은 여느 날처럼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강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지연은 밝은 웃음으로 말했지만 민호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그의 냉담한 태도를 알아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문을 닫고 나갔다. 오늘로 끝이다.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랍 속 USB를 꺼냈다. USB 안에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지연과 준영이 카페에서 다정히 앉아있는 모습, 학원 준비실에서 친밀하게 대화 나누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준영의 방 침대 위에 놓여있던 그 의상과 지연이 숨겨두었던 옷장의 내용물이 일치하는 사진까지. 모든 게 구체적이고 명백했다. 민호는 가장 먼저 지연이 일하는 학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학원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USB에 저장된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는 신중히 영상 내용을 편집해 지연과 준영이 주고받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게시글의 제목은 간단했다. 이 학원의 강사가 학생과 저지른 부적절한 관계를 고발합니다. 게시글이 올라가자마자 민호는 몇 분 간격으로 댓글과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공부와 관련된 평범한 글들로 가득하던 게시판은 삽시간에 댓글들이 쏟아지며 불타올랐다. 이게 진짜야? 저분이 우리 선생님인데? 저 학생 내 친구네? 헐. 미쳤다. 이건 진짜 심각한데? 민호는 화면을 응시하며 차분한 표정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봤다. 무너져가는 지연의 삶이 떠오르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복수심이 점차 채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민호는 이 일을 조용히 끝낼 마음이 없었다. 그 다음으로 민호는 준영의 집 주소를 확인했다. SNS와 일부 게시물에 나온 단서를 통해 그는 이미 준영의 부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추적해 놓은 상태였다. 민호는 부모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했다. 편지 안에는 지연과 준영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사진과 함께 아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호의 차가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 아들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족의 실수는 가정의 단결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준영의 부모에게 편지가 전달되기도 전에 학원 게시판 사건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지연의 직장 동료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게시글을 공유하며 학원 원장에게 항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역대급 스캔들의 중심에 선 지연은 그날 퇴근하기도 전에 원장실로 불려갔다.
지영 강사님 게시판의 내용을 본 사람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더 이상 학원에 남기 어렵겠네요. 학기 내내 유머러스한 얼굴로 대하던 원장은 처음으로 차가운 눈빛을 드러냈고 지연은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원장님, 이건 오해예요. 그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지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호야,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심이야. 하지만 민호는 그런 그녀를 냉랭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접힌 이혼 서류를 그녀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이미 늦었어. 지연은 서류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민호는 단호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도 내가 노력할 대상도 더는 아니야. 우리 이제 끝이다. 그날 밤 민호는 지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며 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문제들을 정리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지연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세상 속에서 홀로 남았다. 준영 역시 학원에서 퇴학 조치를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민호는 더 이상 그들의 일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이혼 후 민호는 집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속 코스프레 의상과 속옷을 꺼내 들고 그는 그것들을 한 곳에 던져 넣고 불을 붙였다. 더 이상 이 기억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다. 불길 속에서 레이스 천이 검게 그을리며 타오를 때 민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문을 닫으며 민호는 다짐했다. 배신의 그림자가 내 삶을 더럽히는 일은 다시 없을 거야. 며칠이 지나고 민호는 법정에서 지연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지연은 눈이 부어 있었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민호에게 구차하게 용서를 빌었지만 민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모든 게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지연 씨는 위자료에 동의했고 재산 분할도 명확히 마무리됐습니다. 이혼 효력은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호야, 정말 미안해. 난 정말. 그러나 민호는 그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고 법정을 나섰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혼 이후 민호는 한동안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처음 며칠은 공허함과 고독감이 그를 괴롭혔다. 매일 같이 만났던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었다. 아프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민호는 서서히 복잡했던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헬스장에 다니며 건강을 관리했고 오래 잊고 있던 취미였던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했다. 주말이면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 풍경을 찍으며 혼란스럽던 감정들을 서서히 정리했다. 사진 속의 풍경들은 그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민호는 과거를 정리하면서도 자신에게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소모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민호는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있던 그는 새로운 모임과 대화를 통해 조금씩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그 모임에서 그는 혜진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다. 혜진은 온화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민호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혜진은 민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그와 함께 현재를 즐기고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었다. 민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말했다. 나는 상처받고 많이 흔들렸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혜진은 따스하게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건넸다. 누군가를 믿는 건 어렵지만 그만큼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쉬어도 괜찮아요. 그 말은 민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상처난 마음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자신이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몇 달 후 민호는 이혼 전 살던 집을 정리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과거의 기억들은 이제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그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민호는 창문 너머로 넘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고통은 여전히 그를 조금씩 흔들어 놓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을 무너지게 만들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어. 민호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노트북을 켜 새롭게 계획한 여행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드리운 표정에는 한 줄기 희망과 결단이 엿보였다. 이제 그의 삶은 더 이상 배신과 고통에 흔들리지 않으리란 것을 스스로 믿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된다. 민호는 그렇게 잊힌 행복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